오늘은 지금껏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던 이것을 2024년 7월부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가 30만 원이나 부과된다고 난리가 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월부터 쓰레기 봉투에 이걸 버리면 과태료가 3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어떤 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인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너무도 헷갈리게 만드는 쓰레기 분리 배출 정책,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 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이거 참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가 종류도 많고 정책도 계속 바뀌기 때문인데요. 우선 거두절미하고 지금껏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있던 이것을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가 30만 원이나 부과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입니다. 요즘은 어느 집이나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다들 지금껏 종량제 봉투에 버려왔는데요. 이걸 7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말고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꼭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내용은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쓰레기 분리 배출 정책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7월부터 이물질 묻은 폐비닐도 재활용으로 배출하도록 안내가 나온 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다시 말해 전국민 대상도 아니고 과태료 30만 원 부과도 아닌 서울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도 아니고 시범사업이니 그냥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걸 분리해야 되는지 미리 숙지하시고 습관을 들여놓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7월부터 실시하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폐비닐 분리 배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이고 아직 조례가 바뀐 게 아닌 시범 사업입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 비율 이상 넣어서 버리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7월부터 일반 쓰레기로 버리던 이물질 묻은 폐비닐도 시범 사업으로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름이나 음식물이 묻어 있는 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26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폐비닐을 어떻게 버리라는 거냐?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됩니다. 제품 포장재, 과자 봉지 이런 것들과 일반 비닐봉투 또는 완충제 이런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종량제 봉투에 버렸던 보온 보냉팩 뿐만 아니라 특수 마대에 배출했던 비닐, 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됩니다. 단 마트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쓰레기 버릴 때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품목은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껏 종량제 봉투에 버려왔던 것들입니다. 일반 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 봉지, 커피 봉지, 음식 재료를 포장했던 비닐, 유색 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로 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스프 봉지 이런 것들입니다. 또 비닐 장갑, 페트라벨, 뽁뽁이 에어캡, 보온 보냉팩, 양파망, 노끈 이런 것들은 꼭 재활용으로 분리해 배출하셔야 합니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오염된 비닐을 그대로 재활용으로 배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이나 액체가 묻어있는 폐비닐은 물로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들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합니다. 또 고추장, 된장 이런 고형물이 묻은 비닐도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 배출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이물질 묻은 비닐 처리 방법을 다르게 안내하고 있어서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환경부가 올린 분리배출법 영상에는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이 가능한 다른 비닐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서울시는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전국을 기준으로 고시를 정해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분리수거 정책이 빈번하게 바뀔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다르게 분리배출을 하는 정책부터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관된 분리수거 정책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저감 정책으로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되면서 분리배출이 혼란스럽고 헷갈리다 보니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이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는 앱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신청하고 75리터들이 전용 봉투 또는 자체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와서 분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용은 지불해야 되는데 비싼 가격에도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분리배출 정책은 강화되고 있고 쓰레기 종류는 많고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로 거금 날아갈 수 있어서인데요. 그동안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었던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송장이 붙어있는 택배봉투, 라면 스프 봉투나 커피 믹스, 약봉지 이런 것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분리수거는 서울시범 사업이고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나 바뀌는 분리수거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